자, 투자 알고리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돌아온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또 하필 좀 공격적으로 저희가 포트 전략을 좀 세워보고자 오늘은 좀 만반의 준비를 다졌는데 딱 과장님 오셨어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트럼프 활용법이고요. 이제는 이 해외 IB들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체 관세를 매긴다는 거야? 안 매긴다는 거야? 하는 분위기가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알래스카 LNG입니다. 어제 그 한 대행이 한미 협상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을 공개했죠.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우리 이미 협상 중이고 이제 곧 이제 한국 관계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협상 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거 협상 잘하면 자동차 관세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이 협상을 이끌어올 수도 있겠고요. 일단 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철강 관련주들 그리고 이 조선 기자재단이 반가운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는 계속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알래스카 이 LNG 사업이 뭐 실익이 있네, 없네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관세에 굉장히 중요한 패키징 딜로서 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일단 지난주에도 대만이 대략 한 290조 가량의 금액을 10년간 이제 LNG 수입을 이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일단 먼저 대만이 손을 들었죠. 결국에는 미국의 LNG 수입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게 뭐 대만이나 아니면 한국, 일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우리가 카타르에서도 수입을 해오고 호주에서도 수입을 해오지만은 오히려 미국에 수입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저렴하게 수입을 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LNG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계약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국가와 관련된 상호 관세에 대한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만약에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로 이미 제가 볼 때는 기준선이 이제 대만을 좀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90조. 그럼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만족했다는 일단 제안을 받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자동차나 뭐 추후에 있을 뭐 반도체나 여러 이런 관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조선주가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자, 여태까지 이 패널 분들의 의견은 조선 모아가도 괜찮다였거든요. 사실 그런데 요즘 시장이 중소형 테마장세기 때문에 네. 이 조선주를 모아가는 게 생각보다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아니면 조선주 말고 다른 더 매력 있는 섹터가 있다.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아마 지금 조선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엇갈리는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물론 이제 4월 24일 날 삼성중공업도 있고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도 한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미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8년까지는 수요 잔고 이미 꽉 차 있죠. 그러면 지금의 대부분 조선 산업들의 흐름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필리조선서 인수했죠.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게스 관련 이제 미국에 있는 조선 방산회사와 MOU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수빅조선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미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에 있는 캐펙스 투자는 못합니다. 우리가 뭐 울산 고장 있는 걸 갑자기 포항 쪽에 조선소를 설립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국토환경부에 대한 승인도 있어야 되고, 이제 전 세계적인 IMO 회사 기구에 대한 규제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 대한 캐파 확장은 안 되는데, 해외 조선소에 대한 확장을 통해서 이게 캐파를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28년 이후에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쌓이느냐 여부가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게 또 그거죠.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장기 목표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애초에 이제 IMF 규제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물론 그 사이에 20년, 30년간에 어느 정도 선주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에서 몇 프로까지는 친환경 선박 비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벌금을 안 먹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강화되게 되면서 최근에 하나 엔진이 흐름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최근에 작년 말부터 공급 계획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국 조선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사는 이런 친환경 DF 엔진 수요가 그 선박에 대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게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노후 선박들이 빠르게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선사들은 충분히 모멘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고점 돌파 시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접근 가능하다? 결국 지금 조선은 밸류에이션을 추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새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프리미엄을 만들면서 가는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8년까지의 실적에 대한 거는 어차피 이 시장에 대해서 계산을 때려보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 MRO 사업이나 뭐 미국은 이제 MRO 사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1년간 시장 규모가 한 20조 시장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거의 80조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 둘씩 본격적으로 투자가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시장 규모는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HJ 중공업이 올라왔고 하나오션은 HDD 중공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뭐 8척, 2척 목표치는 있지만 그 목표 가중치보다 더 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한 단계 더 줘야 되는 상황이라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부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다. 자, 오늘 기자재단 안에서 강관주만 좀 강합니다. 피팅밸브도 사실 LNG 수혜잖아요. 강관만 강한 게 시총 작은 중소형이 많아서 그냥 탄력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피팅밸브가 비교적으로 매력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일단 봅니까? LNG 수요죠. 그 알래스카 LNG 협상이 오늘 내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의 그 회사들이 수주를 바로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알래스카 사업이 본격적인 닻을 올리게 되면 그게 거리 자체가 1,300km인데 그 1,300km 쪽에 이제 파이프 강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물론 동양철강, 뭐 넥스트, 하이스트, 뭐 하이스트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지만은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일 수는 있는데 물론 지금 당장 절대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한 번은 튈 수는 있겠지만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이미 주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피팅밸브 종목 수남의 그 목적으로서의 단기 접근은 어떻습니까? 단기 접근 이미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알래스카 밸브, 알래스카 관련해서는 그거는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은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적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빠르게 주가가 이미 선제적으로 반응이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 매수 구간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남의 끝자락에다 언급 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유예고요.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수출 비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협상이 지금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LNG 협상도 하는 거고 일단 트럼프가 시간을 좀 더 줘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자동차 쪽에 조금 심리가 완화됐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네. 오늘 이거 가지고 자동차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의 이른감이 좀 있죠. 그죠. 지금 저도 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현대차 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지금 관세 기준을 때리면은 일단은 자동차 관세가 25%죠. 거기다가 보편 관세가 10%입니다. 이 기준으로만 따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판매하는 현대차 그룹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 이제 해외에서 생산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4천만 원짜리 차를 사게 되면 적어도 3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까지 관세가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4천만 원 차이를 4,600만 원의 차를 사야 되는 효과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또 최근에 가격 인상까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떻습니까? FOMC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제로에 있죠.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물가는 잡히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금리가 변동이 없습니다. 금리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특히 자동차 소비 같은 경우는 할부 금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할부 금리가 내려와
나와야 사람들이 소비가 살아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현금으로 다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출을 해서 사기 때문이다. 그게 결국에는 그런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금리가 내려와 줘야 수요가 커지는데 근데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아차만 하더라도 실제로 멕시코 공장이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은 네. 그만큼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9조 이상에 대한 손실을 감소폭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빠졌고 밸류 추정치가 빠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이 관세 협상이 빠르게 나오게 되면 일단 도요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나라도 이미 정의선 회장이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 기아차 공장 이제에 대한 어느 정도 투자 얘기를 했습니다.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너네는 충분히 이미 빠르게 우리한테 보여줬으니까 너네가 일단은 첫 번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라는 이제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네. 적어도 관세 유예도 좋지만은 관세 유예에서 관세 폭을 줄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게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잖아요. 네. 확정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에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GM이나 이제 포드나 이제 스텔란타시와 같은 이제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 비중이 훨씬 더 좀 작기는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생산해서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비중 자체가 대신에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비중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물론 관세가 영향이기 때문에 애초에 올해 현대차, 기아 그룹들이 올해 판매 성장에 대한 목표를 한 1.8% 성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를 봤는데 올해 자체가 성장 목표가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관세 영향은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애초에 시장에 했던 밸류에이션만큼은 아닐 거예요. 대신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가격대를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에서 22만 원대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관세에 대한 비중에 따라서 아마 시나리오별로 아마 추후에 전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부품주도 좀 오르거든요. 네.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부품주도 조금 상단을 제한해 두고 봐야 됩니까? 결국 이제 부품도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똑같이 전기차도 얘기를 하게 되면 전액을 빼고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들은 다 국내에서 이제 국내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공장에서 수출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관세가 붙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울산에 있는 일반 뭐 SL이나 화신도 물론 미국에 공장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국내에서 공장이 나가는 거게 되면 관세가 붙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관세의 영향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제약바이오와 다르게 이런 제조 기반으로 한 거는 실제 추정치가 거의 비슷하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볼까요? 의약품 관세 임박. 이제 의약품까지 조만간 반도체랑 같이 관세 부과할 거다라고 뉴스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들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약품 관세를 매긴다면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잘 가는 종목들 이렇게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의약품은 반도체에 대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산업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미국 수출이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대부분 원료 의약품입니다. 완제 의약품 같은 비중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CDMO 사업이라는 거는 뭐 화이자나 뭐 머크나 뭐 산오피나 여러 이제 빅파마 업체들이 이쪽에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회사들이 미국의 관세 부담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세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라 빅파마 업체들이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파마 업체들도 최근에 뭐 화이자나 산오피나 여러 회사들이 그래 알겠어. 우리도 미국의 공장 지을게 약속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세에 대한 영향이 삼바도 생각보다 작고 물론 셀트리온은 특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공장이 송도에 있죠. 네. 물론 지금 최근에 4분기 컨퍼런스가 끝나고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제가 1월 때까지만 하긴 한 거는 저희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2월 달에 제가 얘기를 들은 거는 일단 검토로 일단 선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시밀러는 다른 일반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가격이 훨씬 싸지만은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이 복제약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사라지게 되죠. 결국에는 셀트리온도 최근에 뭐 아일리아나 아니면 진펜트라와 같은 바이오시밀러들이 미국 진출에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장에 대한 이전을 조금 선회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그렇게 관세 큰 피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이 부연 설명을 주셨고 바이오 잘 아시잖아요. 네. 탐방도 많이 다니시고 지금 AACR 앞두고 좀 기술 이전 기대감 있는 종목들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좀 네. 가장 매력 있는 기업도 있을까요? 물론 오늘은 브리치바이오 이슈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번에 페트론도 기존의 ADC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플랫폼, 투자하게 대한 플랫폼이 이슈가 돼서 제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고, 물론 ABL 바이오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죠.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저도 이제 ABL 바이오 이상원 대표님 간담회를 이제 다녀왔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아무것도 기술 이전을 못했던 회사가 한 개 기술 이전을 하려는 회사와 한 번과 두 번인가 여러 번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회사가 또 한 번 기술 이전을 하는 거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멘트가 있죠. 그런데 이상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MTA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물질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머크나 이제 화이자에서 그러면 우리 한번 MTA 계약을 맺자. MTA 계약이라는 거는 이 물질을 6개월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너무 좋다. 그럼 우리 그때 본계약을 하자고 하는 게 MTA 계약입니다. 이건 최근에 알테오제 박순재 대표도 이런 멘트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계약들이 하나 둘씩 빅파마들이 작년에 여러 이상 검토를 해왔었고 이제 더 이상 MTA 계약은 필요 없이 바로 추가 이전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멘트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그 62,000, 63,000을 해왔습니다. 이미 산오피 1.5조 기술 계약을 하면서 3만 원대 가격을 그동안 2, 3년 때 보여왔고 이번에는 1.5조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4.1조가 나왔습니다. 이미 두 건에 대한 계약건이 나오면서 그만큼 가치가 6만 원대 이사에 안착을 해왔는 건데 여기서 추가 기술 이전이 나오고 추후에 ADC 이중 항체 그리고 산오피 그리고 AB의 302가 관련된 임상 1상의 데이터가 대략 한 2분기나 3분기 때 나오면은 그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AB의 바이오가 네. 대장주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나와서 ABL이 아직까지는 대장이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마지막 키워드가 트럼프 수혜주 찾기거든요. 사실 트럼프 수혜주 찾기도 있지만 지금 대선 진입했기 때문에 관련 정치인 정책 테마주도 급등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어쩌면 지금이 대선이라 다행이다. 그나마 정치 테마라도 좀 수익을 챙겨서 하락을 좀 방어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좀 보수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쪽의 테마를 빨리빨리 좀 잡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지금은 가장 베스트 전략인가 싶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이제 오늘도 뭐 초경 관련 이슈가 나왔고 특히 AI 쪽에 한 1.8조에 대한 투자 규모도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트럼프 수혜주 찾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트럼프 정책이 이제 1월 20일 이후에 하나둘씩 관세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스타게이트죠. 물론 이제 지금 반도체 관세가 중요한 이슈 동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추후에 이런 반도체가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지금 뭐 실제로 이렇게 일본에 있는 공장이 있고 여러 군데 공장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쪽으로 공장을 본격적으로 이전시키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스타게이트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AI나 로봇 쪽은 계속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정책 관련주와 트럼프 수혜주가 복합적으로 섞인다고 했을 때는 저는 하반기까지는 로봇과 AI 쪽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로봇주들 강하잖아요. 사실 어제부터 좀 움직임 나오는데요. 지금 구간 매수 기회도 있습니까? 유일 로보틱스나 네. 물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한 거는 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한다고 했죠. SK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조주환 대표, LG전자도 올해 1월 초에 CES에서 얘기했죠. 로보티즈와 엔젤 로보틱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차례가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